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시간이죠.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시면은 조리원리는 영양사 시험에서 이제 2교시째 있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학과 식품학리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식품학 조리원리고 여기에서 40문항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식품학 조리원리가 있고 여기에 써져 있진 않지만은 같이 들어가는 과목이 식품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미생물 과목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40문제로 들어가는데 대략 이제 이쪽에서 뭐 16문제에서 17문제 또 뭐 16, 17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면 한 3, 4문제 정도가 이쪽에서 미생물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먼저 이제 뭐 미생물 분류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나오면 이제 곰팡이, 그 다음에 효모,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박테리오파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것들에 분류하는 거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미생물들의 이제 생육 환경으로 해서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아마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삼혈기 이쪽에서 아마 시험 문제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육 환경과 관련된 인자들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호기성이냐, 혐기성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육 환경 물어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우리 식품하고 관련된 미생물을 물어보기 때문에 식품에서 발효에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부패에 관련되는 것들 이쪽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물어보게 돼요. 근데 이게 세네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걸 다 공부하려면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2달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일단은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뭐 문제집 정도에서라도 문제 많지 않을 테니까 체크하셔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나올 때 이 발효 부분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김치류에서 나오는 발효라든지 발효균주라든지 장류, 두류에서 나올 때 장류의 발효균주, 유제품류의 발효균주 이런 균주들이 나와요. 그때 외우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발효 부분이고 아마 부패 부분까지는 따로 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식품위생학도 공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관련되는 것들이 또 부패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 과목을 무시하시지 마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품학 조리원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리원리,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부 수업 배우실 때 조리 원리로 공부를 하셨는지 조리 과학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크게는 이제 관련이 없긴 한데 요즘은 이 사이언스, 과학 쪽에 더 가깝게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은 거고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이 과목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처음엔 다 암기예요. 모든 과목은 암기예요. 암기로 시작을 하는 거고 더군다나 조리 원리가 이제 조리 과학 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이 베이스에 식품학 개념이 없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더 많이 어려워지는 건데 간단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식품학 부분에서 우리가 단백질 대사 부분에 있어서 변성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단백질 변성 부분에서 변성은 단백질의 구조에 있어서 1차, 2차, 3차, 4차 구조가 있었을 때 2, 3, 4차 구조는 바뀌지만은 1차 구조에 해당이 되는 펩타이드 구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변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도 단백질의 종류에서도 1차 유도 단백질, 2차 유도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데 변성은 1차 유도 단백질에 해당이 돼요. 그랬을 때 이 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또 크게는 이게 화학적 변성에 해당이 되느냐 물리적 변성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물리적 변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압력이에요.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화학적 변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산이라든지 알칼리, 효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조리 부분에서 머랭 그러니까 계란 흰자를 가지고서 머랭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물리적 변성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 때 우유에서 우유물,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덩어리가 만들어질 때 우유에 젖산, 산이 들어가서 덩어리, 치즈가 만들어졌다. 우유에 레닌이라는 효소가 들어가서 치즈가 만들어졌다. 이거를 그냥 치즈 문제로 내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변성 문제로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화학과 조리 문제는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어요. 유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품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식품화학 쪽에서는 화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조리 쪽 특성에 맞춰서 조리에서는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다라는 걸 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식품학과 조리 원리인데 조리 부분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품화학 조리 원리 들어가는데, 그래서 식품화학을 좋아하시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또 열심히 배우시다 보면은 조리 쪽도 같이 연결이 돼요. 자, 조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개요 한번 맨 앞에 차례를 한번 봐볼게요. 차례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거냐라고 봤었을 때 1장에서 조리 원리의 개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품화학 배우셨죠?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항상 나오는 게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리에서도 들어갈 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물, 열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조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조리라는 과정을 짧게 보게 되면은 쿠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재료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조리에 들어가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물도 들어가고 열도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들어가는 개요 파트에서는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조리에 들어가는 물과 조리에 들어가는 열, 그 다음에 조리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이 개요예요. 근데 이 개요는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이후에 들어갈 모든 내용들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개요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기본 내용으로 중요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3장, 4장, 5장까지가 한꺼번에 묶어서 보시면은 공유, 전분, 밀가루, 서류. 서류는 대표적인 게 감자 고구마예요. 서류, 당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탄수화물 쪽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 4장을 배울 때 탄수화물, 식품학 파트에서는 탄수화물의 구조는 이렇다. 단당류는 이렇고, 이당류는 이렇고, 소당류는 이렇고, 다당류는 이렇고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공유 파트에서는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쪽에서는 공유,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전분,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서류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공유의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에는 쌀, 보리, 옥수수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전분에 대한 구조를 설명할 때도 전분에서도 전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밀로즈다. 그 다음에 전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밀로펙틴이다. 그 다음에 밀가루를 이루고 있는 것은 글루텐이라는 망상 구조로 인해서 그 구조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은 식품학하고 다 똑같아요. 식품학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건데 우리는 이게 조리잖아. 그럼 도대체 경계가 어디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식품학과 조리의 경계가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쌀이라는 전분 속에 갖고 있는 것에 아밀로즈도 들어있고 아밀로펙틴도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호화의 원리는 이래, 노화의 원리는 이래, 겔화의 원리는 이래, 당화는 이렇고 이러한 것을 호정화라고 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식품학하고 같이 겹쳐요. 똑같이 겹치는 거고, 그럼 조리 원리만의 특성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쌀을 가지고 나서 밥을 지을 때는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건지, 죽을 끓일 때는 어떤 원리가 작용되는 건지, 떡을 만들 때는 어떤 원리가 작용이 되는 건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조리에서는. 그리고 밀가루를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제과, 제빵으로 이용이 될 때 만약에 식품학 쪽에서 글루텐까지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조리에서는 더 연결시켜서 빵을 만들 때 이 글루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조리적으로. 서류 같은 경우에도 감자의 특성, 고구마의 특성 이렇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감자, 고구마를 가지고서 찐감자, 구운 감자, 메시포테이토를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리 원리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공유, 전분, 밀가루, 서류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제가 말한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이제 조리적인 부분으로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 지금 말한 글루텐,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호화, 노화, 겔화, 당화, 호정화 이런 것들 모르면 조리를 응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학하고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다음 들어가는 것에서 5장에서 육류, 그 다음에 가금류, 어패류, 난류, 우유 유제품, 9장에 두류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들의 특징은 뭔 것 같아요? 단백질류죠. 주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성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식품학 파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아미노산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구조,